자, 금일은 산업 협동 로봇에 대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종목이 한 50개 정도 있더라고요. 로봇주 관련주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대동, PJ전자, 그 다음에 대동기업, 퍼스텍, KPSF, 원익홀딩스, TPC, 인탑스, SPG, 아지네스텍, 해성 에어로보틱스, 신성 델타테크, 제우스, LIG넥스원, 로보스타, 휴림로봇, DIC, KRM, 푸른기술, 스맥, 서암기계공업, 우린 PTS, T로보틱스, 포메탈 이 종목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내일이 될지 추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석을 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차트와 실적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를 하고 있죠. 물론 손자회사로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로봇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산의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원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53만원 수준이었죠. 그런데 원전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은 다시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의 고점이었던 62만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로 두산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2만원을 제시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원전에 대한 이슈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경우 이전의 고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으로 봤을 때 53만원은 손절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62만원을 돌파할 경우 69만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4분기 실적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흑자 전환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경우 주가의 상승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두산의 경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지주사와 함께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저라면 그냥 실적이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까지 끌고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을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횡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11,3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무조건 있겠죠. 이 11,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의 저항 부근이었던 12,600원에서 65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1,300원이었어요. 1,300원을 지금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9,6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적은 안 나와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기술적인 매매로만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J전자
최근에 주가가 단기 급락이 나왔네요. 소수 계좌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반대 매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밀릴 경우가 일반적으로 반대 매매가 터진 경우가 이래요. 거래량은 지금 거의 4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고, 주가는 저점 부근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 매매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 가격을 저는 6,200원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4,9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6,2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동기어예요. 거래량이 거의 그래도 하루에 10만 주 정도는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거는 그냥 딱 이건데요. 19,500원에서 2만원 사이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받게 되면 16,800원에서 700원이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요거는 당분간 박스권 매매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적은 나와 있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대동기어를 봤고요. 퍼스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로 당연히 엮여 있겠죠. 드론 관련주이기 때문에. 다만 방산주가 최근에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퍼스텍도 역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점부터 쭉 상승하는 추세를 보게 되면 여전히 우상향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종가상으로 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거의 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5,000원 이탈을 5,000원까지 올라가면 목표가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다시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볼 만한 종목은 KPF입니다. KPF. 거래량이 굉장히 좀 작네요. 이러면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요. 이전에 저항을 형성을 했던 가격이 4,600원이기 때문에 4,6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00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는 전체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정리를 했는데 올라가다가 5,1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나오게 되면 이때 차라리 재매수를 해서 이전의 고점 부근이었던 5,900원 수준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안착 여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웬만하면 제외를 하고 보시는 게 안전하겠죠. 원익홀딩스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고요. 다만 로봇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역시 동일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고점 부근이 형성이 되고 있었던 8,300원 부근대까지만 끌고 가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로봇 관련주 최근에 눌려 있어갖고 올라갈 만한 종목들 많아요. 굳이 높게 올라가 있는 종목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의 경우 지주사 이슈도 있었는데 지주사 이슈보다는 로봇 관련주 이슈가 더 컸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가 엄청 많이 동반되네요. TPC 거래가 200% 가까이 됐는데 66,000원이면 66,000주면 일반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차트도 그냥 똑같습니다.
1850원 부근에서 매수 진행을 해서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2150원에서 2200원 사이에서 정리하고 박스권 매매가 당분간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확인해 볼게요.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없으면 박스권 돌파는 항상 똑같아요. 고점을 돌파하고 조정받고 다시 반등 나오면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그러면 적어도 2150원이라는 손절가가 정확하게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끌고 가게 되면 이전에 지지 저항을 확인을 보게 되면 26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200원에서 2300원에 단기 박스권 매매만 하시고 돌파를 하게 되면 2600원대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인탑스도 차트가 좋지는 않네요. 거래가 140%인데 25,000주 정도밖에 안 되면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실적이 3,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가 228억이면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분기 실적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17,500원이 맞아요. 그런데 3,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매매를 했을 때는 이전의 고점이었던 22,500원은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버티실 분들은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5,000원이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손절가가 되겠죠. SPG. 자, SPG는 오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30만 주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이 하락 추세를 돌려낸 모습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바닥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린다라고 하더라도 25,50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가 안 나와서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29,500원, 32,000원 전후 목표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손절가는 말씀을 해드렸던 2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라가게 되면 1차 목표 29,500원, 2차 목표 32,000원대까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 잘 들어오고 있네요. 차트는 나쁘지 않네요. 아지네스텍, 엑스텍. 거래가 30만 주면 이 정도는 괜찮죠. 시총이 좀 작고요. 이전에 지지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보게 되면 실적은 나와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라면 그냥 7,500원에서 만편히 정리하겠습니다. 7,500원에서 7,800원 사이가 단기 저항이거든요. 다만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주가 11,5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이렇게 두 줄로 그어드린 거는 다 이런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돌파하고 조정받고 다시 뛰어 올라갈 때 매수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성 에어 로보틱스. 작년 초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M&A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조정을 받고 상반기에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주가 좋지는 않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 수급 확인해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은 연간 분기 실적으로 2분기가 영업이익이 제로. 조금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업 단기 순이익은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차트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7,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대신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로봇 관련주보다는 다른 테마로 이슈가 많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67,000원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거는 그냥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이 가격 있죠. 거의 뭐 한 64,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64,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냥 끌고 가시고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8만원대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13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거래량 꽤 있죠. 있네요. 그리고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추세에 뛰어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12,5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 이중바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1차적으로 13,800원, 2차적으로는 15,800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어디를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12,2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로봇 관련주면서 방산주인데 방산주 이슈가 워낙 컸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은 그냥 박스권이 맞을 것 같아요. 박스권이 맞을 것 같으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일단은 63,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63,500원대까지 올라가다가 올라가기 전이죠. 올라가기 전에 55,000원이 단기 저항은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횡보한다라고 해서 안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홀링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계속 잘 나오겠죠.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3, 4분기 안 좋네요. 3, 4분기가 안 좋네요. 연간은 잘 나오는데 그러면 조정받을 만 하기는 하죠. 63,000원에 그냥 정리하시고 48,000원부터 다시 매수를 하는 방향, 즉 박스권 매매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를 한번 볼게요. 로보스타. 최근에 들어서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고요. 오늘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저항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적은 없고요. 그러면 다시 기술적인 매매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31,5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31,500원.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게 27,000원이에요. 그래서 27,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이전에 윗골이 형성이 됐던 가격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긴 한데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3,600원 위쪽으로는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중바닥이 형성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올라갔다가 종가가 2,670원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음봉일 경우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 2,300원 이탈하면 안 되겠죠. 2,300원 이탈 시 완전하게 정리를 한다.
그리고 3,6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C. DIC가 오늘 단기 급등이 나왔죠. 제가 이거는 며칠 전에 어제 매수를 해갖고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하면서 다른 로봇 관련주를 보려고 했는데 현대차 미 로봇 전기차에 36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아틀라스 관절 감속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좀 아깝네요. 제가 들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던졌거든요. 뭐 손실은 보지는 않았는데 자, 어떻게 됐든 5,8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5,8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점도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 기준으로 4,400원은 지지선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4,400원 이탈 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KRM. 한기 종목이죠. 거래량 5만 주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다 깨진 거고 실적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게 KRM이 지금 무리한 확장에 투자자가 엑시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리스크 있는 거는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미친 척하고 주가 올라가게 되면 7,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른 기술. 푸른 기술은 오늘 거래량과 동반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11,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최근에 이어졌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11,000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1,000원 돌파 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상승 여력이 있냐면 13,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스맥. 차트가 너무 안 이쁘네요. 작은 종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 기준으로 대응하는 방법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3,600원 있죠? 3,6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끌고 간다. 언제까지? 4,700원까지. 제 눈에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AI 팩토리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4,700원까지 오면 그냥 정리가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을 해드리지만 어차피 좋은 종목들 꽤 많아요. 그 종목 중에서 덜 오르고 웬만하면 차트가 이쁜 종목들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관리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저점, 고점은 저항이고요. 4,150원 보입니다. 4,150원. 지금은 일단은 3,800원까지 가야겠죠. 그게 아니면 3,4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때는 저항이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만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이 흐름대로. 우림, PTS. 특별한 이슈는 없는 종목입니다. 다만 올해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 5,300원을 돌파를 하겠지만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면 그냥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기준으로 4,900원입니다. 4,9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5,300원 부근 되면 차익 실현.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5,8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로보틱스도 제가 어제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지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저항이잖아요.
요거 돌파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돌파하게 되면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12,85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매매 임하면 됩니다.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가 호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포메탈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포메탈 거래량이 한 5만 주 가까이는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안 나와 있을 것 같고, 지금 실적이 안 나와 있으면 그냥 기술적인 매매만 이어가셔야 되는 거고,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3,300원 목표가고요. 3,000원 이탈하게 되면 한 템포 더 밀릴 것 같습니다. 28,000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3,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부터 포메탈까지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 뭐 이거는 추후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 꽤 많죠. 기술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이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서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제 개인적인 매매 전략에 의해서 차트 분석을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